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2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과 글로벌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건데요.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개념은 우리가 보면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통 하죠. MIS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앞에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경영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MIS라고 그러죠.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의사 결정 계획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시설, 절차, 어떤 시스템 이런 거 인간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을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복잡한데 그러나 간단하게 다시 미국에서는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구분짓기해서 MIS라 하지 않고 MKIS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내 외부로부터 필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저장하는 사람, 기계,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정보망으로 구성한 것을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글로벌 마케팅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하고 글로벌 마케팅 조사하고 지금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마케팅 조사로 끝냈는데요. 요즘은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내외부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데 글로벌 마케팅 조사는 주로 외부 정보를 한다. 지금 예전에는 환경이다 그러면 외부 환경을 주로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 외부 환경의 대명사가 아니라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은 내부 및 외부 자료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글로벌 마케팅 조사는 거의 주로 외부 정보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문제 해결과 문제 예방까지를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마케팅 조사는 문제 해결 중심이다. 예방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운영인데 글로벌 마케팅 조사는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번 조사해보자 이 정도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미래지향적인 경향이 있는데 글로벌 마케팅 조사는 과거 정보에 의존한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베이스의 정보 체계인데 컴퓨터 이용이 거의 없다. 그리고 마케팅 조사 및 경영 관련 정보 제공을 하는데 여기는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하위 구성 요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조사가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화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구성은 내부 보고 시스템, 마케팅 첩보 시스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내부 보고 시스템은 기업 내 모든 사실을 기관별로 보고서에 작성하는 겁니다. 결과 자료만 제공을 하죠. 그래서 원가 계산서, 외상 매출금 현황, 생산 재고량, 판매 방문 보고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기업 외부의 마케팅 환경 동향에 관한 일상적인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서
하는 화해 정보인데요. 정보 시스템인데요. 새로운 법률의 사회적 추세 변화, 기술 혁신 동향, 인구 통계적 변화, 경쟁 기업의 동태와 같이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마케팅 첩보 시스템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통계적 변화도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변해가기 때문에 인구는 그 나라 인구가 있는데 왜 변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연령대별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 먹어서 이제 사망하고 그래서 많았던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연령대 변화가 심하게 올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기술 혁신에 따라서 엉뚱한 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닥 필름 같은 경우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면서 필름 카메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전에 사례를 한번 든 적도 있습니다만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입니다. 그 2G 폰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은 스마트폰이라고 이름이 명령이 된 것은 인터넷, 웹이 모바일에서 적용이 되는 것. 이 혁신이 이루어질 때 참여를 안 했던 거대한 핸드폰 회사들이 모토로라나 노키아 같은 전 세계 유수 회사들이 뒷전으로 가고 지금 스마트폰에 참여했던 유일한 삼성전자와 아이폰 이 두 개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추세 변화나 기술 혁신 동향, 인구 통계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케팅 첩보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케팅 조사 시스템인데요.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할 때 조사 프로젝트를 기획 설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 제공하는 하의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 분석까지를 한다는 것이죠. 분석적 마케팅 시스템인데요. 마케팅 첩보 시스템의 조사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를 의사 결정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고도의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마케팅 환경, 목표 시장, 유통 경로, 경쟁업자, 공공관계, 거시형 환경 요인을 생각하고 마케팅 관리자는 이런 시스템, 정보 개발부터 정보 욕구 평가를 해서 정보 배포까지의 내용을 분석, 계획, 수립, 집행, 통제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체계는 필요 정보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정보의 원천을 확인을 하고 정보 수집하고 정보 분석하고 정보의 배포 단계 조금 전에 봤던 그림과 같은 내용입니다. 필요 정보 여부를 니즈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마케팅 정보에 대한 요구와 최고 경영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마케팅 정보가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정보 원천을 확인합니다. 회사 내부하고 내부에 있는 것인가 외부에 있는 것인가 양자를 다 수집해야 하는 것인가 국내 시장의 것인가 국외 시장의 것인가 그리고 1차 자료만 필요한가 2차 자료만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전화로 하나 우편으로 하나 전보로 하나 사회의 정보망을 통한 수집을 하는가 그리고 외부 수집기관에 의뢰하는 것인가 그 정보 분석은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분석을 최대한 해줘야 되죠. 분석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사용할 때 편할 수 있게 내놔야 됩니다. 정보의 배포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의 각 마케팅 정보를 필요자에게 배포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효용인데요.
이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 이유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확장 기회를 포착할 때 필요하겠죠. 해외 시장에 나가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기업 차원의 각 약점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외의 경영 성과의 평가를 할 때 환경 변화의 방향과 추세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겠죠. 전 세계에 걸쳐서. 그리고 글로벌 환경을 파악하고 싶을 때, 시장 진출과 유지 및 철수 결정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GM이 군산 공장을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글로벌하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안 되겠다고 결정하니까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과 유지 및 철수 결정에도 이런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조사인데요. 마케팅 조사는 기업이 당면한 특정 마케팅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글로벌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수집하고 기록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죠. 글로벌 마케팅 시장 조사의 필요성은 조금 전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글로벌 마케팅 시장 조사를 합니다. 최적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리고 다수의 글로벌 시장을 통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또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마케팅 시장 조사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지금 여기에서 나온 최적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인데, 최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얼마나 적당하게 꼭 필요한 만큼의 내용을 알맞게 맞춰서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글로벌 마케팅 조사의 목표는 어떤 효용을 위해서 할 건데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시장 진입 의사결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으로 구체적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아주 온 신경을 써서 이 내용을 정리하죠. 아직도 모든 조사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굳이 한계점을 지적하자면 조사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 잘못했을 때 분석 수준이 결정이 곤란한데 분석하기 힘든 것이 있을 수 있다. 2차 자료의 부족으로 낮은 신뢰성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자료 수입 비용에 증대된다. 2차 자료는 이미 지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1차 자료 수집은 면접, 교육, 조사 기관 이런 곳에 과다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기업은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조사를 여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문제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것인가, 니즈를 파악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수입을 해서 조사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해서 최종 결정자가 올바른 판단을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문제의 증상으로부터 실제 문제를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시되는 구체적인 마케팅 정보를 규명한다는데, 조사 대상을
설정을 하는데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조사 목적의 설정, 마케팅 조사 프로젝트의 유형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 정보의 결정인데요.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하고 전술적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략적 의사 결정은 주로 2차 자료에 의존하는데요.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자료에 나와 있는,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을 수합하는 것이고요. 전술적 의사 결정은 주로 1차 자료에 의존하는데요. 1차 자료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의사 결정 요소를 지금 표로 그려봤는데요. 자료의 유형과 표본 자료인데 시장 진입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정치적 위험이라든가 재미적 위험, 법적 위험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데요. 혹시 정치적으로 수용 몰수 가능성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재무적 위험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환위험, 자본 흐름 제한, 수입 수출 제한, 소유권 제한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가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회인데요. 거시적 시장 잠재력이 과연 있는가? 그 나라의 1인당 GNP나 그리고 GNP 성장률, GNP 대비 투자 비율, 인구 규모, 그리고 도시화 수준, 교육 수준 이런 것들로 시장의 잠재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마케팅 비용인데요. 전기, 에너지, 기술, 인력 비용, 인건비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관리자 훈련, 자본, 기술의 가용성, 비용, 이자율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시장 규모인데요. 제품 판매량이라든가 제품 소요량, 그리고 보완 대체제의 판매량, 경제 기업의 수와 규모, 그래서 경쟁 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적 의사 결정 요소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집어넣으면 되겠죠. 전술적 의사 결정의 내용은 마케팅 4P를 정책 결정으로 집어넣었죠. 조사의 유형을 넣어놨는데요. 제품 정책 결정, 가격 결정, 유통 결정, 촉진 결정. 그래서 보통 마케팅 믹스 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이 앞에 P를 따서 마케팅 4P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의 유형에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제품 편익의 태도 조사라든가 촉진에 의한 반응조사, 광고 사전 검증, 광고 사후 조사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전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마케팅 믹스다. 마케팅 4대 요소, 제품 가격, 유통의 촉진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차 자료와 1차 자료인데요. 2차 자료는 이미 정리되어진 자료를 말합니다. 간행물, 신문, 잡지,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뭐 이런 내용이죠. 장점은 저렴한 수집 비용이 들고 취득이 용이한데요. 단점은 자료관 비교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를 만드는데 이건 직접 수집한 자료로서 설문지나 비설문지 조사 방법에 따라서 수집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략 및 전술적 의사결정 등 조사 목적에 꼭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수집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사업이라면 2차 자료는 기본이고 1차 자료를 만들어서 진입한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외부 자료와 내부 자료인데요. 예전에는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환경 분석 이렇게 하면 외부 자료만 주로 봤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자료와 내부 자료. 그리고 조사 계획 수립, 조사 설계를 하는데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고 조사의 기법을 선택하고 조사의 도구를 설계하고 표본 추출과 조사 실시를 하고 자료 분석을 하는 그런 설계를 짜봅니다.
지금 자료 수집은 2차 자료 수집인데요. 보통 2차 자료는 국제기구, 정부기관, 그리고 각종 협회, 국제조사기관 자료들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자료는 직접 조사해야 되죠. 그래서 비설문 조사에 의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은 관찰조사, 인가조사, 심층조사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한 1차 자료 수집인데요. 조사 도구 설계는 설문 내용, 질문 형태 중요하겠죠. 설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질문을 할 것인가. 질문 형태는 자유응답법, 아니 복수응답법이 있는데요. 자유응답법을 물어보거나 복수응답법은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응답 내용을 주고 거기서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응답 척도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정한 숫자를 부여해서 명목 척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서열 척도를 할 것인가, 증간 척도를 할 것인가, 비율 척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서열 척도는 순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수를 이야기하고요. 등간 척도는 특수성, 속성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 크고 작고 대등하고 단위의 차이를 뜻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비자의 지각을 측정할 때 많이 쓰는 것이 등간 척도죠. 비율 척도는 매출액이나 광고비, 시장 점유율, 가격, 소비자 수, 생산 원가를 측정할 때 보통 비율 척도를 쓰곤 합니다. 표본 설계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그려놨는데요. 모 집단의 설정, 표본 프레임의 결정, 이런 순서로 해서 현장 조사 실시까지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지금 표본 추출 방법부터, 여기 추출 방법은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다수 이 내용들은 준비해 놓으면 프로그램을 돌려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있고 이런 추출 방법이 있다는 내용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에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이 있고 층별 표본 추출이 있고 군지 표본 추출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 모든 구성 분자들이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이 동일하게 선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층별 표본 추출은 각 집단층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군중 표본 추출은 군집으로 묶어서 이들 집단을 선택하고 다시 선택된 집단 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편입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임의로 선정한 지역의 시간대에 조사자가 원하는 사람들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판단 표본 추출이 있고 할당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전화 설문을 하기도 하고 우편 설문을 하기도 하고 인터뷰 면접을 하기도 합니다. 자료의 분석인데요. 분석 비법 중에서는 변수 그리고 분석의 성격 크게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변수는 단일 변량 분석, 다변량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성격에는 종속관계 분석인데요. 변수들 간에 종속관계가 있는 경우 독립 변수의 변화가 어떻게 종속 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변수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료의 해석, 보고서 작성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10-2에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던 내용은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과 글로벌 마케팅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글로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내용이었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10-2 마무리했고 10-3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